안녕하세요, 황입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제가 지금 잠시 냉장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냉장고에 짜잘한 재료들이 조금씩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는 김에 냉파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냉파, 냉장고 파먹기의 줄임말이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구매해서 이것저것 만들다 보면은 그 짜투리 재료들이 남기 마련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양이 상당히 예민해요. 그래서 잘 안 쓰게 됩니다. 나중에 상해서 버리게 돼요. 그 옛날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가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식보다는 집에서 먹는 일이 많았으니까 그냥 찌개라던가 볶음 요리 넣고 계란 풀어가지고 넣고 부치면 되니까요. 근데 맞벌이하고 1인 가구가 되게 되면서 이런 자투리 재료들은 하나의 숙제가 되었어요. 제 경우는 집에서 일을 해요. 근데 국방을 하기 때문에 늘 재고가 있어요. 그래서 늘 냉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냉파 전술. 이 냉파지도 의뢰가 들어온 것도 있고 뭐 이런 쪽을 다뤄달라는 요구도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하게 되었어요. 자, 냉파 전술 그 첫 번째, 레시피는 잊으라. 냉파하다 보니까 냉파 레시피, 뭐 냉파 비법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냉파는 레시피를 해결을 못해요. 레시피에 의존을 하다 보면은 없는 재료를 또 사게 돼요. 즉 냉파 레시피를 쓰기 위해서 재료를 산단 말이죠. 그럼 결국 재료가 또 늘어요. 냉파는 레시피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재료를 봐야 돼요. 냉파 전술 그 두 번째, 식재료 목록을 기록한다. 일단 식당에서 매일 하는 업무가 있어요. 바로 식재료 재고 조사예요. 냉장고라던가 창고 보고 체크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집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판에다가 기록을 해주세요. 뭐 영수증 있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기록하면 되겠죠. 그리고 꺼내서 쓸 때마다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재료 쓸 때 원칙이 있죠. 선입, 선출. 먼저 구입한 걸 먼저 쓰라. 그리고 세 번째, 식재료를 카테고리별로 구분하라. 뭐 고기, 대파 이렇게 막 쓰지 말고 크게 구분하세요. 뭐 구분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주, 부, 소, 향, 분. 주는 주재료, 부는 부재료, 소는 소스, 즉 양념이죠. 향은 향신료, 그리고 부는 곡물가루예요. 일단 주재료는 전체의 50에서 70%를 차지해요. 그리고 그 요리의 메인이 되는 요소입니다. 근데 냉파는 그 비율이 낮은 게 보편적이에요. 짜치를 쓰니까. 그리고 부재료는 10에서 30%.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양파라던가 당근, 샐러리, 주크니 등등을 잘라가지고 볶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소스는 소금, 설탕, 간장, MSG, 굴소스, 식초, 청주. 참기름, 고추기름, 올리브유. 그냥 소스로 구분하세요. 나물 양념에 참기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탈리안 드레싱에도 올리브유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기름류는 그냥 소스로 구분하세요. 그리고 향신료는 후추, 화저, 팔각 뭐 이런 건 물론이고 한식에서 많이 쓰는 뭐 대파, 마늘, 생강 이것도 향신료에 해당돼요. 그리고 부는 튀김이나 부침에 쓰는 밀가루, 튀김가루, 부침가루, 빵가루 이런 거예요. 참고로 중식에 물록말 쓰죠. 이 물록말도 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분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즉 옵션이에요. 일단 장을 보면은 카테고리별로 기록을 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주재료, 부재료 이거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넣어주세요. 상호 호환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지가 메인일 수도 있고 부재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요리 공식을 만들라. 제가 말씀드렸죠. 레시피는 잊으라. 근데 뭔가 봐야 되겠는데 그럼 어떡할까요?
그럴 때는 나만의 요리 공식을 만드세요. 정확히는 레시피를 만드는 함수 같은 거예요. 일단 F라는 요리 함수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 F에는 X항하고 Y항이 있어요. X는 식재료이고 Y는 액션입니다. 즉 X가 고기면은 Y는 슬라이스, 볶음, 튀김 이렇게 말이죠. 일단 예시로 레시피를 만들어 볼게요. 냉파 지도를 보니까 그 닭고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배추도 있어요. 대파도 있고 마늘도 있습니다. 자, X항은 주재료, 닭고기, 부재료, 배추잎, 향신료는 대파, 마늘. 소스는 여기 있는 치킨 스톡으로 할게요. 그리고 부는 녹말을 쓸 거예요. 물녹말. 자, 이제 Y, 즉 액션. 편으로 썰어서 볶는다 라고 할게요. 그럼 볶음 요리겠죠. 그럼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레시피 형태로 바꾸면은 이렇게 돼요. 요리를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수프를 만들고 싶다면 레시피를 이렇게 고쳐주면 됩니다. 즉 재료에다가 물하고 소금을 추가하고 액션은 볶으면서 끓이기로 바꾸면 되는 거죠. 만약 액션을 찜하고 다지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믹서에 닭고기, 대파, 마늘, 소금을 넣어서 갈아준다. 완자로 빚어 배추 위에 올린다. 찜을 하면 완성. 이렇게 재료가 같더라도 액션이 다르면은 서로 다른 요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즉 나만의 공식을 만들게 되면은 레시피에 의존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역으로 쓰게 되면은 남이 만든 레시피를 쉽게 분해할 수가 있어요. 분해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재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만의 레시피, 냉파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스나 향신료를 갖추어라. 일단 소박한 재료로 맛있게 만들려면 그만큼 액션을 많이 해야 돼요. 손을 더 많이 거쳐야 된단 말이죠. 아니면 액션의 완성도가 높아야 돼요. 칼질을 잘 해야 된다거나 팬을 잘 돌려야 된다거나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소스라던가 향신료가 있으면 그 액션의 빈도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범위가 늘어납니다. 일단 이런 게 있으면 육수를 따로 안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절약이 돼요. 또 이런 게 있으면 한식 홍합탕, 지중해식 홍합탕 가능해요. 또 여기다가 추가하면은 피소스라던가 레몬그라스 넣어가지고 에스닉 스타일의 홍합탕 이런 걸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충동 구매는 하지 마세요. 비용이 많이 들 테니까. 근데 세네 종류만 갖춰도 범위가 확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신선 재료와 달리 이런 거는 오래 보관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냉파 전술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요약하면은 레시피는 잊을 것, 장을 보면 기록할 것, 재료를 카테고리별로 구분할 것, 그리고 나만의 요리 공식을 만들 것, 그리고 소스와 향신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록이에요. 기록이 없으면은 그 잊혀지는 재료가 생기거든요. 그럼 적시적소에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굿. 어떻게 하면 환희님처럼 요리를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위에서 말씀드린 그 방식을 씁니다. 기록을 하고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하고 일정한 패턴과 공식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제 전공이 그쪽이었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냉파 지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이거 자석이에요, 자석. 그래서 냉장고에 붙어요. 그리고 이것도 자석입니다. 이것도 냉장고에 붙어요.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